공유, 배두나 주연 SF 한국 드라마 고요의 바다가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고요의 바다가 24일 저녁에 공개되었습니다. 필수 자원의 고갈로 황폐해진 근미래의 지구와 특수 임무를 맡고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로 떠난 정예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요의 바다는 공유, 배두나, 이준, 김선영, 이무생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죠. 호불호가 나뉘는 반응인 가운데 고요의 바다의 공개 첫날 세계 성적은 본국인 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캐나다 5위, 프랑스 10위, 독일 9위, 홍콩 4위, 인도 10위, 인도네시아 4위, 싱가폴 3위, 태국 3위, 터키 7위, 베트남 4위, 그리고 미국에서 5위를 기록하며 아직도 순위권에 있는 오징어 게임과 함께 종합순위 공동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이틀째인 26일에는 한국, 일본, 태국 1위, 대만,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2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넷플릭스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3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4위를 하는 등 서구 문화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한편 넷플릭스 재팬을 통해 고요한 바다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일본에서는 첫날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둘째 날에는 바로 1위에 올라서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SNS의 반응과 일본 드라마 리뷰 사이트의 리뷰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스포일러 내용이 적은 일본 SNS의 반응부터 전해드립니다.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땡땡 처리했습니다. 고요의 바다 완주, 양질의 비교적 정통파 SF,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런 장르를 본 것 같기도, 영상미나 전개도 영화라는 느낌이었다. 모처럼 드라마로 길게 해서 조금 더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했지만 나는 이 정도의 설명이나 끝맺음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라 좋았다. 공유, 배두나, 김선영, 배우진의 안정감이 대단해. 너무 새삼스럽긴 하지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로 첫 장면에 시위 장면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네. 고요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공유와 배두나 출연, 고요의 바다 재미있다. 또 한 번 단번에 다 봤다. 한국은 이렇게 제대로 우주물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확실히 재미있어. 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한국의 SF 시리즈가 내용도 퀄리티도 월등히 뛰어나고 대단해. 재밌어서 단번에 다 봤다.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 시청 완료. 계속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완주해버렸다. 한국 드라마의 길이에 익숙해진 몸에는 부족해. 그리고 당분간은 땡땡이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 공유가 나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 넷플릭스는 이제 무적이구나. 돈을 들인 영상미와 카메라 워크까지 너무 굉장해.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일본도 대중문화에 이렇게까지 돈을 들일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작품을 찍을 수 있을까? 땡땡이 주제인 만큼 오프닝 영상부터 땡땡의 표현이 매우 아름다워. 영상이 전부 예쁘다. 정말 얼마나 돈과 기술이 있는 거야 한국.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제1화 시청 중. 이미 영상이 어른이구나. 일본과 전혀 달라. 향수에 푹 젖어있는 일본의 넷플릭스 드라마와는 다르게 제대로 세계를 향해 배우의 좋은 표정을 담고 퀄리티 높은 실사 장면과 어색하지 않는 특수효과에 극본도 카메라 워크도 아름다워. 한국 대단하다. 처음 보는데 한국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예산, 스케일, 영상이 대단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 단번에 다 봤습니다. 첫 한국 드라마일지도. 달의 땡땡이 이런 설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움과 단지 달은 평화적으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분. 계속 보게 되고 재미도 있지만 어쨌든 밝은 우주물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단번에 다 봐버렸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런 수준의 SF를 만들 수 있는 곳까지 가버렸군요. 엄청 돈을 들였네. 역시 한국. 고요의 바다의 후반부를 봅니다. 역시 넷플릭스의 자금력. 한국에서는 이렇게 우주를 무대로 한 작품도 만들어버리는구나. 오프닝의 표기가 영어인 경우는 흔치 않아. 그만큼 세계를 의식한 작품인 거네. 우선 땡땡의 고마움에 감사. 봉유씨의 눈썹이 늠름하다. 김선영씨가 나와서 기뻐. 근데 넷플릭스 쩌네. 이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대단해. 고요의 바다 뭐야 이거. 꼭 보세요.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여기까지 왔나? 라는 느낌. 웅장한 스케일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이어지는 전개에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도 더해져서 볼만한 8화였다. 배두나의 절제된 연기 속에서도 후회나 정이나 예정이 전해지는 것이 인상적. 다음은 일본 드라마 리뷰 사이트의 리뷰 반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요의 바다를 시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무조건 봐 라고 말하고 싶다. 종합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한국 드라마.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쓸데없이 긴 한국 드라마가 별로인 사람이나 가끔 피식거리게 되는 한국식 엔딩을 싫어하는 사람은 꼭 봐주길. 엔딩 방법도 좋았다. 안정의 배두나. 그리고 결국 공유는 언제나 멋있어. 대단했다. 단숨에 다봄. 주인공 배우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다. 자원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윤리관이라든가 사회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음에는 러브 코미디를 보고 싶어. 처음부터 끝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전 8화를 하루에 주파해버렸다. 우주의 행성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있는 설정이지만 가는 목적과 핵심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그리고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느낀다. 대중문화에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다는 것은 역시 볼만하다. 온난화에 대한 경고, 식량 문제라는 점에서 영화 최후의 소후자가 생각났다. 전 세계에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장대하고 높은 퀄리티는 좋은 의미로 예상밖이다.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경지일지도 모른다. 곳곳에 한국 드라마다운 것도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즐길 수 있다. 월수에 의한 죽음이라는 창의성은 역시나의 연출이라고나 할까. 아, 엄청 놀라웠다. 확실히 유명한 영화 장면이나 노래 같은 것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드라마로 이 퀄리티라니. 잘못하면 싼티가 날 것 같은 장면도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로 완벽하게 긴박감 있는 영상이 되고 있어. 특히 배두나에 엄청 빠져든다. 킹덤 때도 잘하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눈빛만으로 공포라든가 시기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해져 온다. 이런 포지션은 이 사람 말고는 연기할 사람이 없겠죠. 군데군데 오게티가 있었지만 8화로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확실히 드라마화해준 넷플릭스 역시나입니다. SF는 좋아하지 않는 장르 중 하나지만 드라마를 뛰어넘는 웅장한 스토리와 미스터리 스릴러 액션 요소도 있어서 상당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폐쇄된 우주기지에서 의문의 샘플을 입수하는 임무를 받은 공유씨가 이끄는 대원들, 달에 착륙하고 나서 기지 내에서 대원들을 덮치는 수많은 사건이나 수수께끼가 신경에 쓰였고 예측 불가능의 전개가 조마조마 두근두근거려 순식간의 8화였습니다. 특히 2, 3화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졌어. 과연 대원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스케일이 큰 이야기라 어떻게 8화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다운 찜찜한 마무리였습니다. 이후 지구에서의 모습을 그려주었으면 했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 연수였습니다. 어두워서 전혀 웃을 수 없지만 재밌어. 다음에 미용실 갈 때는 공유머리를 합니다. 그 정우성씨가 감독을 했다는 프리미엄 느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장편은 첫 감독일까나? 게다가 SF라니 꽤나 공격적이네요. 공유씨가 나와서 무조건 봤습니다. 이분은 착각을 하고 있네요. 고유의 바다 감독은 최양용 감독입니다. 정우성씨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본격 우주물은 승리호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호는 코미디 요소도 섞어 넣어 한국다움이 느껴졌지만 이 작품은 웃음 없음. 달 연구기지에서 지구로 샘플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은 우주생물학자 송지한 역의 배두나, 탐사대장 한윤재 역의 공유, 팀 닥터 홍가영 역의 김선영 등 연구기지에 도착하자 불가사의한 시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웃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옥이 부르고 있다처럼 윤리관을 묻는 진지한 드라마는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 희애 라며 경악한 얼굴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리와 스릴러 요소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 즐길 수 있을 듯. 원래 단편 영화였던 것을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약간 장황한 느낌은 부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 영화의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 현재 한국의 기술을 총동원해 아직 꽃피우지 못한 장르에서 양작을 만들려는 기계가 훌륭하고 정성을 들여 제작되었다 라는 정우성씨의 진지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상관없는 것이지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왔던 음흉한 엄마가 이 작품에서도 음흉한 사람을 연기해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1화 초반부터 이미 위기 상황으로 거기서부터 계속 위험하고 어두운 장면이 이어진다.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평화로운 장면이 있어야 강약이 나오고 고조될 것 같아.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약하고 인간관계도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원끼리의 동료감, 단결감이 느껴지지 않아 유감. 공유의 존재감은 안정적이지만 스토리나 무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할은 누가 했어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다. 8화도 길게 느껴졌다.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려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선 지구상에 없는 증상이 영상으로도 특별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습이 인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외계인이라든가 클론이라든가 그런 존재가 나왔으면 했습니다. 인간 드라마적인 부분은 조금 삭제하든지 해서 영화 에일리언처럼 서스펜스적으로 쫓기는 장면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단번에 다봄. 한국은 아역 배우의 연기가 굉장해. 마지막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개봉이 연기되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작품. 벌써 2번이나 시청. 우주를 무대로 한 할리우드 수준의 설정으로 원작 단편 영화에 살을 붙여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있다. 이런 주제를 영화로 만들기도 힘들 텐데 넷플릭스가 아니면 실현할 수 없었겠죠? 배우가 호화, 베테랑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볼 수 있다. 페르소나와 비밀의 숲에서 좋아했던 베도나도 좋았다. 한국 영화는 아역도 연기를 잘한다. 흔히 있는 설정의 SF 스릴러물인 것 같지만 한국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다음 전개가 두근거렸다. 자원을 마구 써대고 환경 파괴도 마음껏 하고 있는 지금의 지구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경종도 있다. 공유는 40이 넘으면서 점점 그의 깊은 인간성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 과거 납득이 가지 않는 연애물에도 출연했지만 각본을 정성 들여 고르고 있는 후반은 모두 메시지성이 강한 작품이 많은 듯. 오랜만에 공유의 드라마니까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도 마침내 SF인가? 라는 기대를 갖고 보았는데 참신한 전개로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공유가 유머제로 역할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SF 히어로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스릴러감, 어두움, 잔혹함 역시 한국이구나. 드라마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섰다. 뭡니까 이 퀄리티는? 이런 각본을 생각해내고 제대로 영상화할 수 있는 재능과 예산과 기술이 갖춰져 있다니. 일본의 영상 관계자들은 부럽기 짝이 없겠네. 캐스팅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작품. 영화만큼 짧지 않고 일반 드라마보다는 짧은 길이로 반나절에 볼 수 있는 것이 좋았다. 게다가 정말로 8화가 최선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위트홈을 좋아하셨던 분에게는 꽂히려나? 전 8화 매와 아슬아슬하다. 스케일이 커서 보면서 너무 즐거웠고 이제 액션이 최고야. 어쨌든 난 대만족. 너무 기대한 탓인가? 그렇게까지 고득점은 아니지만 물을 베이스로 한 스토리와 긴박감은 만끽할 수 있었고 주인공 두 사람 베두나와 공유는 대단한 존재감과 연기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김선영도 의사역이 어울려서 다행이었다. 한화가 짧고 8화짜리여서 순식간에 감상. 내용적으로는 그 절반 정도도 괜찮았을지도. 그렇다고 해도 CG기술이나 영상 등 드라마에서 이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역시 대단해. 제법 잘 짜여진 각본에 절제된 연출이면서도 재미있었다. 한국 대중문화가 공격하지 않았었던 우주 SF지만 말라버린 한강으로 단번에 나타낸 지구 환경과 우주 공간의 묘사는 매우 매끄러운 그래픽으로 설득력 있어서 영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만족. 단지 4화의 무중력 공간에서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되는 사고씬이 있어서 조금 식었습니다만 그것은 디테일에 전체적인 골격의 우수함이 돋보입니다. 4화의 사고 장면은 무중력이 아니라 중력이 존재하는 달에서의 사고 장면입니다. 이분이 착각하고 있네요. 설정상 지구도 우주공간도 환경에 의해서 인체 자체가 제약이 되는 기본 라인과 그곳을 뚫고 나가는 존재로 희망을 그리고 있고 그 위에 인간의 지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억제 효과가 있는 연출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잃어가는 전개로서 촌스럽지 않고 풍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원인불명의 사고에 의해서 폐쇄된 달의 발해기지로부터 연구 샘플을 가지고 돌아가는 미션을 맡은 일행, 꼬리를 물고 밝혀지는 수상한 점의 회수와 베두나가 연기한 박사가 밝혀가는 사고의 진상과 샘플의 실체로부터 루나라는 존재의 발견, 폐쇄 공간과 수수께끼의 감염증 서바이벌, 진상규명의 서스펜스, 캐릭터의 배경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몰입도가 있었습니다. 어비스, 에일리언, 메시지 등 지구 밖 생명체를 다룬 작품과 아폴로 13, 그래비티 등의 우주공간 묘사, 또 약간 야생에서 자란 아동물, 그리고 코버넌트, 프로메테우스의 흔들림 없는 여성 과학자 등 기존의 명작으로부터 콜라주한 하이브리드한 바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을 핵심으로 한 아이디어는 전개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F를 아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한국이 우주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공개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 기대치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걸 넘어서는 재미. 공유씨 우주복도 잘 어울려. 배두나도 김선영도 좋아하는 여배우씨. 배역도 즐겼다. 달에 있는 고유의 바다. 물론 물은 없고 지구에서 보면 검게 보인다. 미래의 지구도 바닷물이 없다. 물이 테마인 SF. 8화로 짧으니까 단번에 다 봄. 약간 스포일러. 예고편을 보니 달 기지의 연구자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외계인물인가? 라고 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 바이러스. 이건 상상도 못했다. 너무 재밌어. 두근두근했다. 공개 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작품. 배두나, 공유라는 호화로운 출연진과 오징어 게임의 강렬한 얼굴의 그나, 사랑의 부시착의 그 사람 등등 과거 작품의 배우분을 찾는 것도 한국 드라마답게 즐겼다. 우주, 달의 씬은 필연적으로 숨이 막히고 아슬아슬 두근두근하는 사이에 하늘씩 끝나니까 순식간. 영화관의 큰 스크린으로 봤다면 얼마나 몰입감이 있었을까. 물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환은 신음하고 말았다. 이야, 이제 대만족입니다. 기대 이하다라는 반응도 일부 보입니다만 상당수의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의 높은 수준에 감탄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고요의 바다는 현재 일본 최대 드라마 리뷰 사이트인 필름마크스에서 명작의 기준이라는 평점 4.0에 딱 걸리는 평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는 이에 따라 한국 SF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열었다 라는 평가와 진부함과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로 크게 나뉘는 반응이지만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은 한국형 SF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SF에 관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도 나쁘지 않았지만 분명 다음 한국 SF 작품은 더 발전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